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대식구 지역 탄생의 주역분들이 자리로, 무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탄생의 시작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기자님들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영화 탄생의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 제작 보고회인데요. 감독님은 물론이고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지금 굉장히 설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감독님, 소감과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제 여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한 날짜에 개봉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동훈 씨부터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화 탄생에서 정하상 역을 맡은 김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문식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철 역할을 맡은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여기서 옆에서 영화를 잠깐 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다가 저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잠깐 봤는데 좀 뭉클하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굉장한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아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탄생에서 현성문 가를로 역할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성문 가를로는 기해박해를 당할 시절에 그 기해 일지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시현 씨. 네, 안녕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네요. 긴장을 사실 안 했는데요. 지금 이 예고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긴장이 돼서요. 네, 김대건 역을 맡은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원 씨. 네, 안녕하세요. 최양업 역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지린 역할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순 역할을 맡은 정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경 씨. 네, 안녕하세요. 김방직어 역할을 맡은 하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훈 씨. 안녕하세요. 임성룡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로빈.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 신부님 리브와 역할을 맡게 된 로빈 데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인사만 했는데도 벅차는 느낌이 있네요. 예, 이분들이 함께한 그 위대한 여정. 예, 이문식 씨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푸티지 영상을 보시고 이게 좀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 영화에서 일찍 죽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벌써 시작부터, 보면서 슬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프닝부터 이러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일찍이 또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30일 날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채운 존재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정말 대가족, 대식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배우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함께 하시면서 이 스크린을 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감독님과 배우 10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탄생과 관련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모험입니다. 네, 모험. 육지와 바다, 돌산을 넘나드는 김대건의 위대한 모험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영화는 당연히 조선 사극입니다. 네. 근데 중국 사극이기도 하고 불란서 사극이기도 하고 영국 사극이기도 하고 심지어 필리핀도 나옵니다.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지에서 찍을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현지에도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감독님. 예. 마이크. 네, 이제 홍보니까요. 예, 예. 예, 예. 예. 네. 그 서울만 빼고 전국 8도에서 다 찍었고요. CG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장면을 멋지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서울을 빼고 전국 8도에서 촬영을 전역에서 거쳤고, 예,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했고, 그리고 또 CG를 통해서 그 시대를 완전히 구현한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문식 배우님과 김강우 배우님은 그 저희가 푸티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추워 보이더라고요. 김강우 씨 어떠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추웠죠. 한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근데 이거 뭐, 비밀이긴 하지만 사극이라 아무래도 저희는 또 안쪽에? 안에, 또 저희만의 또. 영업 비밀 아닙니까? 네, 영업 예. 비밀이긴 하지만 방한 도구가 너무 뭐 땀이 날 정도로 입어서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이문식 씨는요? 추위에도 신분이 있나 봐요. 저는 여기 양반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비 맞고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돼서 그 극상에서는 둘이 말을 트거든요. 네. 네, 신분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추위는 신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추웠어요. 저는. 아, 그 이제 말 옷이 얇아요. 옷이 또 속껍데기라. 얇고 소재 자체가. 네. 그리고 말 위에 타 있고. 그리고 좀 많이 껴있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 그렇군요. 아, 같은 계절에, 같은 날 찍었는데 누군가는 땀이 났고 누군 많이 추웠다. 윤경호 씨가 첨언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라온 한기가 있으니까 말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제 말의 온기로 이제 그거를 그쵸. 나도 추웠다. 저도 옆에서 걸었거든요. 예, 나도 추웠다. 저는 아주 영혼이 있어가지고 저는 봄날이었고 여기는 한겨울이었고 뭐 그래서 역할이 마부인데 예.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역할은 마부인데 이제 극상에서 말을 타본 적이 없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가 모험이었잖아요. 모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바로 윤시훈 씨가 아닐까 싶어요. 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신부님 하면 몸을 그렇게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푸티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조선 땅을 그렇죠. 넘어가서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넘어가서 다시 또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오게 되고 이 과정들을 전부 리얼하게 그려야 됐었기 때문에요. 뭐 일단은 뭐 사계절을 다 그려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일정 때문에 그 최대한 어떤 외국의 모습을 담아야 됐었기 때문에 뭐 겨울씬 찍을 때는 강풍기 일단 기본 세대 준비해 놓고 찍고요. 뭐 그런데 뭐 고생한 만큼 그래도 진짜 좀 다양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 김대건의 위대한 여정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모험이 외국어 저희가 그 푸티지 영상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뭐 불어 그리고 라틴어 거기에 또 중국어까지 구사를 하는 역할인데 어떠셨나요? 모험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 그 김대건 신부님을 그래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그려야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실제로 이 서신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3개국어가 모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거의 문장이 완벽할 정도의 문장력을 구사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하게 외국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준비 과정이 엄청났겠네요. 그러면 윤시훈 씨. 그쵸. 뭐 특히 이제 여기 프랑스 분도 있지만 프랑스어는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발음 훈련만 한 달 뭐 넘게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발음을 그 불어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그죠. 이렇게 있고. 끊는 발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면 뭐 눈 뜨면 바로바로 하시겠네요. 불어 정도는. 아유, 아니요. 아니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대화를 나눌 시간 없이 혼자서 계속 불어요. 혼자서 연습을 버티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저러나 싶었다니까. 시부름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이라고 해도 되지 아, 않겠습니까? 중얼. 예예예. 예. 제가 역할이 좀 신분이 낮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맞아요.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봤을 때도 우리 윤시훈 씨가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 봤고 또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이효원 씨도 외국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되려 이분이 정말 그 외국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호원 씨. 저는 이제 그 외국어 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적은 양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정도는 아니고요. 외국인보다 낫다라는 그 칭찬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잖아요. 들었죠? 네. 로빈 씨 맞죠? 들었어요. 로빈 씨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라틴어 대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은 라틴어는 지금은 쓰지 않은 언어인데도 굉장히 좀 연습 너무 많이 그래서. 했나 봐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제주도에서 찍을 때 네. 이부하 신부님, 로빈 씨가 스승 신부님인데 네. 그 제자가 나전으로 더 잘하는 바람에 우리 저 불란서 불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막 고민을 했어요. 이 스승보다 더 잘하는. 더 잘하니까 그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실제로 그 촬영 때 비하인드가 그 처음에 첫 컷을 너무 잘해버려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외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신학생들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늘어가야 되는 장면인데 너무 연습을 많이 완벽하게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사실 조금 실력을 좀 낮추어서 촬영했어요. 되려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실제 그 저희 그 영상에서는 아마 몇 번 좀 이렇게 천천히 하겠죠. 어설프게 하는 걸로 저희가 오케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와 대단하네요 진짜. 로빈 씨 프랑스어는 그러면 로빈 씨가 좀 가르쳐 주셨나요? 사실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만났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첫날에 이렇게 들어보고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막 그 긴장 다 풀리고 그 다른 그 프랑스 그 배우들한테도 다 괜찮다고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겠다. 가르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너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되게 좀 부담 없는 촬영이 되고 있어요. 와 정말 청출어람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윤시훈 씨와 이효원 씨의 모습을 지금 로빈 씨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송지연 배우님은 오디션을 통해서 이번에 캐스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송지연 배우에게 모험이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한테 진짜 큰 모험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때 오디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오디션에 이제 오라는 문자를 받고 아직 작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라도 좀 잘 뱉으려고 절두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미리 현장 답사 가고 내가 촬영해야 될 곳이 이곳이라면 난 먼저 가보겠다. 네, 아직 근데 합격도 대단한 안 열입.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막 대본 껴안고 자고 제발 합격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오디션 때도 굉장히 중국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중국인 친구한테 밥도 사 먹여가면서 같이 연습하고 이미 캐스팅이 된 것도 아닌데도 네 대단합니다. 근데 저의 그런 좀 간절함이 오디션에 보이지 않았나. 온 마음을 다하면 통한다 그랬죠. 감독님, 박흥식 감독님, 그 보이셨던 거죠. 그 마음이.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2외국어로 저 중국어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은 거였어요. 제2외국어가 아니었나요? 아니요, 중국어로 완벽하게 했는데 오디션 분량을 그렇게 완벽하게 했던 거고 완벽하게 해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어 단어를 저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야, 대단하네요 정말. 오디션 준비를 정말 얼마나 이 역할을 꼭 해야 되겠으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결의입니다. 결의. 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드는 키워드죠. 등장인물들이 그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연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보다는 좀 느낌이 달랐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살아도 죽어도 부제님 곁에 계시는 우리 윤경호 배우님. 네.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실화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 성인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그 톤앤 매너 자체가 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인물에 다가가려고 더 진지하게 많이 임하려고 했었는데, 이 윤시훈 씨가 맡은 김대건 신부님과 제가 맡은 현성문이라는 인물은 거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실제로 그렇게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함께 연기하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같이 연기. 지금도 아빠 미소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아들 같고, 네, 동생 같고 좀 묘합니다. 네. 그런 아니 마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너무 진짜 가족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 윤씨라서 또 윤 씨, 네, 네. 네, 윤 브라더스. 그렇게 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두 분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자 현성문 못지않게 김방지거라는 인물이 김대건 신부를 참 많이 보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경 배우님도 외국인 배우분들과 촬영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전국 로켓도 많이 다니셨죠.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데가 이렇게 많은가. 정말 좀, 많죠. 네, 이렇게 외국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장소 자체가.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또 잘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윤시훈 씨를 봤을 때 아들 같은 느낌으로 정말 가족 같다 그러는데 하경 씨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윤시훈 씨를 바라보면. 이게 사실 역할상 제가 그 김대건 신부님의 성장 과정을 봐온 제가 연장자 입장인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서 네. 제가 훨씬 어려서 훨씬까지 어려요. 네. 훨씬 아니고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려서. 네, 제가 조금 어려서 조금 어린 관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할상에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믿고 있었던 어떤 이제 정말 제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분이 잘 성장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고마운 모습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박지훈 배우님은 선주, 그것도 무려 라파엘호의 주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 라파엘호가요 실제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증에 거쳐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작 과정만 4개월 이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배를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배로 어떻게 여기를 다른 나라들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 정도로 물론 이제 촬영에서 이제 저희가 접하는 배니까 거대하게는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걸 옛날에 그 분들이 이제 그걸 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지금이랑 힘든 배였어요. 비교하면 그렇죠. 네, 힘든 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그 배에 올라타서 이제 어떤 뭐 크레인 같은 데서 이제 흔들흔들 거리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배 찍다가 내려오면은 이제 땅이 흔들거리고 진짜 배에 있었던. 네, 밥 먹는데 테이블이 흔들거리고 그 잠을 자는데 침대가 흔들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되게 재미나게 잘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실제와 같은 그런 사이즈의 배 타니까 연기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진짜 뱃사람처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신정근, 김광규 배우와는 이제 극 중에서 가족 관계로 나오시죠. 어떠셨나요? 좋았죠. 정근 선배님 너무 유쾌하시고 광규 선배님도 너무 유쾌하시고 해서 사실은 그 라파엘호에 탔던 그 멤버들이랑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단체 카톡방도 있어요. 네. 라파엘호. 단체 톡방. 그래서 저희끼리 참 재밌게 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군대에서도 해병대 따로 모이듯이 맞아요. 우리는 산전수전 겪은 라파엘호. 그리고 저희가 막 비도 맞고 바람도 같이 맞고 같이 함께. 춥고 추운 날이었거든요. 비 맞는 장면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그 끈끈한 또 정이 있는 거죠.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 또 과정이 어땠는지 또 이렇게 전우회 같은 게 생겼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유미 배우님은 오늘 여성신부 대표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궁녀 박희순 역을 맡으셨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당고 김대레사에게 왕후에게 받은 은하를 건네고요. 그리고 최초의 옥중 세례죠. 김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이신데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인데 어떠셨나요? 네, 다방면에서 굉장한 지원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촬영한 날수는 너무 짧아서 좀 전에 전후에도 말씀하셨고 네. 뭐 단체 그런 톡방도 저는 동고동락했던 네, 참여 받지 못했고 네 이런 함께인데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고 짧은 씬들이었지만 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씬들이나 감정을 담아야 됐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한 부분에서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신분적인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네. 또 역할이.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신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깜짝이야. 있었다라고. 지금도 위에서 약간 내려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이 아무래도 이게 대서사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진짜 각 그 이야기들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강말근 배우와 차청화 배우와도 함께 하셨죠. 어떠셨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지 못하셔서 그게 좀 아쉬운데 정말 연기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께서도 그 씬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각각의 역할에 진짜 최선을 다한 모습에 모든 씬들이 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척자입니다. 자, 김대건 신부께서 조선 최초가 된 개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과 마부 조신철, 네, 최고 유학자 가문과 천민의 조합, 이 관계에 대해서 이문식 씨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깜짝이야. 어쨌든 근데 저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양반 역할을 못하고 그 마부 역할을 맡았는데 아까 결의 부분에서 제가 그 결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나가 그럼 해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못 해봤잖아요 신분상. 그래서 말 끄고 가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말 타고 가게 되면 밑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의를 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렇게 잘생겨야 되겠다. 속마음으로.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하고 이제 이제 정하상하고 신분이 다른데 네. 제가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되면서 둘이 말을 놔요. 둘이 말을 놔서 아마 그게 쉽지 않은 당시에는, 대단한 유학자 집안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안 되는데 둘이 말 놓는 신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개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개척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예. 누가 개척자인 겁니까? 이렇게 말문이 막혀서 촬영장에서도 정하상이 항상 대변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김가무 씨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개척자 맞네요. 네, 조진철이 개척자고 둘이 친구예요. 거기서 동갑인 거죠. 감독님 어떻게 되죠? 진짜로 네.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개척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앞서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하상은 굉장히 명문 집안의 자제이지만 가톨릭이라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만인은 평등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하고 또 우리는 형제다.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김강호 배우님은 박흥식 감독님과 경인선 이후에 이번에 두 번째 또 호흡이셨는데 그렇죠. 어떠셨나요? 15년이 됐어요. 벌써. 그때가 2007년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태리에서 영화를 찍고 이태리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감독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저한테 길게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연출을 하실 건데 준비를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종교 색채가 강한 영화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멋지게 또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그 본인에게도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윤시현 씨, 작년에 제작 발표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작 보고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배우분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영화는 특히나 그 서사도 있지만 각각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들, 그게 순교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 순교의 마음가짐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모두 자기의 그 에너지들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어보면 각각의 그 순교 장면들이 너무 참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고편 보고 하면 진짜 나는 정말 되게 작은 역할이었구나. 진짜 모든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역시나 완성을 시켜주셨구나 싶어서 좀 안심이 돼요. 네. 네. 그 정말 위대한 여정, 개척자 김대관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보셔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작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영화 탄생, 그 탄생 과정들을 저희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탄생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많아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생각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 제가 알기로 11월 16일 날 바티칸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출발하는데요. 교황님은 그 천주교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어서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영화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고 왜 서 있나 했더니 교황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비 맞으면 서 있다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뭐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굉장히 벅찹니다. 예. 또 어떤 분께 좀 여쭤보고 로빈 씨는 어떠세요? 소감? 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이태리 반 정도는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가족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믿기진 않았어요, 가족분들이. 근데 진짜 가요. 이렇게 갑니다 얘기를 하니까 꼭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없냐 계속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서 좀 너무 영광이고 진짜 인생에 이런 경험을 없을 정도로 좀 영광입니다. 진짜 그 앞열에서는 우리 감독님께서 가문의 영광이다. 그리고 또 우리 로빈 씨도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호원 씨는 어떠세요? 저는 못 가서 못 가더라도 못 가는데 교황청에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못 가지만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시은 씨. 근데 저도 그러니까 너무 영광이죠. 영광인데 반대로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 같은데 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진짜 시상식이나 이런 데 꼭 사진 찍히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얼빠지게 나와요. 이번에 그러면은 막 집중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가 바보 약간 흔히 그 빙구 같은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교황님 만나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 배우를 이제 좀 그래도 저희가 좀 대표해서 몇 명 가는데 또 거기 찍히는 사진에 또 막 얼빵하게 나올까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향에서 찍혀도 완벽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이게 막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절대 얼빠지지 꼭 옆에 서 있을게요.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사진 확인해 보세요. 다 완벽한 사진이 아.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계세요. 네. 그래서는 좀 이미지 관리 좀 열심히 해서 네. 대한민국 배우 욕 안 먹게끔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화이팅! 네. 네. 자, 기자님, 네, 왼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모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는 오늘 또 자리에 좀 함께하시지 못한 안성기 선생님 또 출연에 대해서 또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약해 주셨는지 같이 또 작품 하신 이야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배우분들은 오늘 또 베테랑 배우분부터 또 이제 신인 배우분들까지 또 다 같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각자한테 또 이번 탄생 출연이 가지신 의미가 또 개인적으로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 후 느낀 마음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각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그 안성기 배우님의 역할 소개와 함께 하신 느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성기 선생님은 그 수석 역관인 유진길 역을 맡으셨고요. 캐스팅도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드렸더니 뭐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역을 드렸고, 그러니까 캐스팅이 공식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우리 영화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셔가지고 이제 아주 건강한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뭐 VIP 시사라든지 언론 배우 시사회 정도는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시죠. 예. 자, 우리 김강우 씨, 또 어떤 의미인지 이 탄생이라는 작품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글쎄요, 제 종교적인 개인 성향을 드러내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집안이었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인물이었고 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김대건 신부님인데 제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맡은 정화상부터 김대건 신부님, 그다음에 그 당시 조선 사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존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척자, 결의 이런 모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그냥 단순히 종교 영화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한 인물의 일대기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이문식 씨, 어떤 의미입니까? 이문식 씨에게. 저도 종교적으로는 성당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안하실 때 저는 어떤 역할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다. 다행히 참여가 됐고 또 대본을 보니까 그 조신철이라는 마부 역할인데 거기서 조신철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대사가 있어서 저는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마부가. 그래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맡은 윤시원 씨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다 웃고 다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천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땅이 그 천국이고 좋은 세상이고 또 그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니까 죽으면 천주님 만나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을 저는 좀 더 신앙인으로서 또 다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탄생이란 영화는 꼭 했어야 될 만나야 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래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애들한테 아빠가 이런 영화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호 씨. 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저도 천주교인데요. 지금은 많이 못 나가서 지금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지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교리 수업을 받을 적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뭉클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이런 영화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린 시절
꿈꾸기도 전에요. 그러다가 이 탄생이라는 영화가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좀 벅찼는데 여기 출연하시는 선배님들이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여기 출연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고두고 배우로서 후회가 날 것 같고 이 작품의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길이길이 이 영화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근데 말씀 앞서 하신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이 26세 이 젊은 나이에 이 업적을 이루고 순교를 하셨는데 이 젊은 청년 김대건의 그 일대기만 봐도 굉장히 이 영화는 충분히 영화로서의 그 값어치가 대단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생겼다랄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도 동시에 느꼈지만 이 영화를 참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시현 씨. 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배우분들 다 그러겠지만 이 역할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첨언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영화 안에서의 이 역할들, 그분들이 보이고 저희가 이거를 막 설명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보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영웅들을 위대한 업적이 있으신 분들. 네, 보면 결국에는 그 구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들을 연 인물들 개척하고 바꿔나갔던 그런 선구자들이 각 나라에서 다 이렇게 영웅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말 그 1800년대에 그 역할들을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그 종교인들이 우리 조선 역사에서 시작을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만은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교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의 평등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리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바꾸어 나가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만약에 종교물로서 이거를 제가 도전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따뜻하게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좀 화두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사회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예,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새로운 세상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혹은 도덕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시윤 씨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그렇죠. 네. 저에게도 그런 의미예요. 네. 뭐 얼빵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얼빵 안 돼. 자,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무언가가 되게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본인이. 그렇죠. 예. 뭔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만드는.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를 또 되돌아보게 되고, 네. 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의미가. 아우,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자, 이효원 씨. 어떤 큰 영화적인 의미는 선배님들께서 너무 다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의미로는 저는 사실 무교여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나 천주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원래 뭔가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좀 깊게 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걸 이해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큰 숙제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더니 조금 더
깊게 이 최양업이라는 인물을 깊게 체험할 수 있었고 밀도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했고요. 또 너무나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한 촬영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 저한테도 탄생은 아주 크고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송지현 씨. 다른 선배님들은 다 실존 인물이고 저만 허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대본을 봤을 때 어떤 관객의 시점으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이제 했을 때 매 씬이 다 감동적이에요. 되게 가슴을 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탄생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순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정유미 씨. 네, 저도 뭐 종교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가지고 네, 천주교를 믿는 입장에서 당연히 대본을 보고 어떤 역할이든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고요. 아무래도 촬영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종교적인 뭐 배경이나 뭐 색채를 조금은 띠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뭔가 그 믿음이나 신념에 대한 걸 좀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어나간다는 건 굉장한 일이고 엄청 용기 있는 일이고 네,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에게 탄생은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경 씨. 영화가 촬영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내적으로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대본이 주는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존 인물들이 엄청 고난을 겪고, 그러다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내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경 씨를 더 깊어지게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었고요. 박지훈 씨. 사실 임성룡이라는 역할은 이제 종교가 없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배에 이제 탑승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항해를 할 때 육지가 보이는 그 항해만 이제 허가가 됐었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더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제가 그 임성룡의 입장에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함께하게 된 경우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탔다가 이제 같이 이제 배에 탔던 선배님들의 어떤 연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저한테도 이제 뭔가 마음이 오가는 게 분명하게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임성룡은 배 안에서 신앙심을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모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배우하고 처음으로 제작 보고회를 온 영화다. 네. 이쯤에서 박수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작 보고에서 자주 뵙길 바랍니다. 박지원 씨. 감사합니다. 네. 로빈.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찍었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랑 이런 관계도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고, 뭔가 2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 엄청 컸고요. 뭔가 이 영화를 프랑스 사람한테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있다. 프랑스랑 한국이랑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 뜻깊은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역사 그 자체고 특히나 이 탄생을 통해서 로빈을 배우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처음이에요. 네. 좋네요. 무척 기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께서 골고루 대답하실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끝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는 장르를 저는 첫 번째는 모험, 두 번째는 드라마, 세 번째는 종교는 한 네 번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다뤘고 저희가 바티칸에서 시사를 하니까 천주교 영화로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바티칸에서 처음 시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 인식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근대를 어떻게 열었나? 김대건 신부가 알고 열은 게 아니죠. 그냥 조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국로를 뚫다 보니까 그 결과가 우리나라 근대를 열었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사실 김대건 신부를 종교인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천주교 밖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부고 순교를 했다. 여기에만 방점이 찍혀가지고 김대건 신부님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갖고 온 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청년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우 씨. 네, 아까 준비하면서 여기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출연해서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영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건 신부님, 카톨릭, 천주교 이걸 다 떠나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인물이 그 뜨거운 그 인물의 일대기를 한번 가슴 뭉클한 영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식 씨.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일지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이 타이밍에 그러시면 네. 전 지금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는 줄 예. 어떤 말이냐면 그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생을 영화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탄생하면 느낌이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어떤 형용사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완벽합니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윤경호 씨? 이하 동문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훌륭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갑자기 명언집에서 읽었던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말을 하지? 뭉클하기만 한데 편하게.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천주교 영화라고 국한하지 말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많은 선배님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작업을 한 이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영화적 가치가 있지만 영화를 보시는 내내 우리나라에도 그냥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웅장함 속에 같이 함께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 되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식어가 진짜 필요 없는 영화 같은데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셨으면 대한민국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윤 씨. 이 영화 계속 엄청난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위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참 민망해요. 사실 제가 표현한다는 게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 안에서의 그런 한 인물들이 아마 관객분들에게 각자의 울림으로 아마
말씀들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위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고, 때로는 오히려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으니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영화 안에 있는 인물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호원 씨. 저도 시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훈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고 많이 힐링이 됐었거든요. 조금 개인적이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예전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구나를 보고 많이 느꼈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예전에도 좋은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좀 느끼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송지현 씨. 영화 안에 거대한 어드벤처가 되게 많아서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 어드벤처가 오리지널 발음이네요. 예. 묵음이 들려요. 예, 묵음이 들어. 한 와, 번만 묵음. 어드벤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거대한 어드벤처. 예. 어우. 자, 우리- 어드벤처. 네네. 부탁드릴 때만 좀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정유미 씨. 네. 저희 영화 진짜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이하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긴 시간 고생하시면서 찍었거든요. 이쁜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뭔가 마음 따뜻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경 씨. 네, 앞서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이게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얘기가 널리 퍼져서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사실 라파에로에 탄 이 배우들이 같이 연기했던 그 상황들은 사실 해양 액션 블록버스터예요. 이게 종교 영화라고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대포 뭐 한 기본 4개 5개, 강풍기 엄청 큰 거 막 3, 4개. 물 채우는 데만 네, 물 채우는 한 번은 시훈이 형이 이제 촬영하다가 물대포 맞아가지고 상투까지 벗겨졌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 하여간 상투투원. 상투투원. 예. 상투투혼까지. 그래서 저희가 보셨을 때 그 저희의 노력이 엄청난 재미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재미있는 그런 해양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해양 액션 블록버스터. 로빈 씨. 네, 일단 요즘 같은 시대는 뭔가 지친 분들은 많고, 뭔가 꿈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자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로빈 씨, 프랑스 분들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짧게 이 탄생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불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어로 하면은 제일 긴장이 되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많아서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 pour tous les Français qui regardent, j'espère que vous allez aimer le film et que vous allez dire ça à vos amis. Voil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네, 무대 옆쪽에서 준비하신 후에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네, 탄생의 우리 배우분들 모두 조금만 가까이에서 10분이, 송지현 씨 또 가셔서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감독님은 잠시 후에 10분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발만 뒤로 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와이드로 잘 잡혔으니까 좋습니다. 윤경호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지금 우리 김강호 씨가 대열을 딱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네, 최대한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10분이 모두 사진에 잘 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강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자, 충무로의 우리 베테랑 배우분들과 기대되는 우리 신예 배우분들이 모두 함께하는 탄생인데요.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을 보고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탄생을 외치겠습니다. 탄생 화이팅! 네. 좋습니다. 박흥식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중앙으로 네, 이 대서사시를 우리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윤경호 씨 역시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조금씩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훈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저희 준비된 판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넬을 들고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탄생과 함께 떠나는 모험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생. 네, 좋습니다. 자,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김강훈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정면을 보시고 판넬 든 채로 파이팅 한번. 이번에 하트 한번 해볼까요? 영화 속에 많은 사랑을 담으셨으니까 하트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단체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윤시훈 씨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윤시훈 씨 한 발만 뒤로 가서 거기 T자에 좀 서주시겠습니까? T자 존에. 네, 좋습니다. 윤시훈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말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멋있는 사진만 나올 수 있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김대건 역을 맡은 우리 윤시훈 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트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손아트도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윤시훈 씨, 제가 탄생을 외칠 테니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탄생! 파이팅! 네, 이상으로 탄생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윤시훈 씨 고맙습니다. 네.